오늘도 돌아온 MS 지식의 지식 전달 프로젝트죠.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 일본의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질적이고 저희와 좀 다른 문화이고 그런 부분들이 일본 문화에서 특히 많이 느껴지잖아요. 중국보다. 그쵸. 그래서 이런 일본 문화가 되게 같은 동아시아임에도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약간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 조선 사람들도 저희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더 약간 뜨악하는 모습을 보여요. 좀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 일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조선 유교 사회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신이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싸우다 죽는 거를 영예로 여긴다. 어떻게 싸우다 죽는 거를 좋게 평가할 수 있지? 사무라이 정신. 예, 그 사무라이 정신들. 오히려 싸우다 죽는 거는 좋게 여기고 병들어서 죽는 것은 치욕스럽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선인의 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특히 조선 통신사로 일본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기록들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 할복 있죠. 네. 이 할복에 대해서도 정말 놀라는 모습을 보여요. 이 조선인들의 눈에서는 정말 큰일 날 제도예요. 그 할복이라는 그런 이해가 안 컨셉은. 가죠. 어떻게 본인 배를 가르는지. 네, 그죠. 그래서 이경직이 쓴 부상록에 보면은 이분도 이제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갔던 사람인데 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그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결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보면은 스스로 배를 가르고 손으로 오장을 끄집어내어서 죽으면은 이 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한다. 이제 그게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약간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 당시 사람들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엄청 왜냐면 또 유교가 또 뿌리 박혀 있었던 그쵸, 사회였기 때문에 더 놀라는 모습들을 음. 보이죠. 심지어 이때 당시에 일본으로 넘어갔던 조선인 중에 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할복 말고 시참이라고 이 시체로 칼이 잘 드는지 시험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칼을 잘 드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걸 시체다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썰어보는 건가요? 그쵸. 네, 그걸 이제 시참이라고 해서 시체를 실험 대상으로 칼이 잘 드는지 확인하는 일인데 이제 그거를 직접 자신의 친구가 당한 거예요. 이거 너무 조선 너무 사람들이 봤을 충격적이죠. 때 너무 불명예스럽지 않을까? 라는 불명예를 생각이- 넘어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네. 심지어 그 당시에 조선에는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대입해서 생각해보자면 이거는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서술하면서 정말 충격적이다, 미개하다 약간 이런 말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 좀 조선과 일본의 다른 점 중에 일본에는 천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천황이 있고 이제는 막부 시대였으니까 쇼군이 실질적 권력자는 쇼군이고 천황은 이제 그 신도에서의 가장 우두머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쩌면 왕인 거죠. 민수 씨가 잠깐 약간 좀 그 생각을 하시느라 왜요? 눈을 감고 있었어가지고. 눈 안 감았어. 그래요? 아니 진짜 왜? 아니 갑자기 이러고 계실래? 무슨 또 할 말이 있으시려고 말씀 정리하고 계신 중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아니 쳐다봤어요. 그래서 조선은 이 신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천황이라는 존재가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실질적 권력자는 따로 있고 근데 우리는 막 천황에게 막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약간 그렇죠. 약간 천황이 분명히 외교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죠. 약간 이런 것에 좀 궁금증을 굉장히 가지고 혹시 제가 신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아 어느 정도 좀 신불에 대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약간 고유 신앙이자 종교이자 약간 종교라고 파악하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교라고 해서 유교를 종교라고 보기에는 그쵸? 어렵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 그냥 퍼져 있는 사상, 네. 민족성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 기록에 보면은 이제 일본은 오로지 이제 신부를 숭상하며 신당을 집에 두고 이 그런 마을마다 그런 걸 두면서 종묘 사직처럼 섬긴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식으로 이해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 천황의 존재에 굉장히 의문을 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관백은 이제 쇼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백이 네, 쇼군인가요? 일본의 쇼군. 근데 이제 그 조선의 입장에서는 신하예요. 그쵸? 천황이 신하잖아요. 그렇죠. 네, 신한데 나라 안에서는 천황이 임금인데 임금이 실질적인 권력이 없다. 그렇죠. 의문을 표하는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천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허수아비다. 약간 그런 느낌인 어. 거죠. 그런 느낌처럼 좀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보는 인식들이 좀 존재를 했고, 또 일본에는 신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유교 풍속이 조선보다는 당연히 없고요. 그렇죠. 좀 유교 풍속이 좀 전해졌던 것도 좀 나중의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약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 당시에는 당연히 뭐 교류도 많이 없었을 그쵸. 때니까 좀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일본에는 유교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조선에서는 편견일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나는데, 동성혼과 이성양자라고 해서 입양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요. 빈번하게 행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당시 일본에 동성혼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동성혼을 금기시하는 관습이 없었어요. 일본에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금기시하는 건 없었다. 네, 관습이 없었고, 또 입양 자체도 빈번하게 행해졌는데, 약간 혈연에 상관없이 입양을 하면 집안을 계승할 수 있어요. 약간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조선에서는 그쵸. 혈연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데. 그렇죠. 피라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민족성인 거잖아요. 네, 그 그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 조선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황제 그 천황은 황후를 맞이하되 동성과 지친을 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성과 이성을 가리지 않고 황후를 맞이한다. 황후를 맞이한다. 네. 그래서 그게 나라 풍속이다. 약간 그렇게 좀 신기하다고 적은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형수랑 처제가 과부로 있으면 동거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순간 뭐지? 형수랑 처제랑 동거를 한다고? 예. 그러니까 형수가 처제가 과부로 있다. 과부가 있으면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동거를 할 수.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그거는 저희 그 형사 네, 약간 치수제 청사치수제 약간 그런 느낌 모습들,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좀 표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조선인들은 오히려 더 놀랐다라는 그런 좀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죠. 좀 오히려 필터링이 없어요. 이 문화에 대한 뭐 문화 상대주의가 그때 막 만연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그쵸. 개념도 없었던 그쵸. 시기니까 그런 동성혼이나 그런 이성양자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혼인에서도 동성을 가리지 않는다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오랑캐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미개하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남아 있고, 뭐 사촌 남매끼리 부부가 되고, 뭐 아우의 아내를 형이 맞을 일은 없으나 만약 형이 죽고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아우가 형수를 같이 데리고 살면서 제사를 지낸다. 정말 금수와 같은 행동이다. 짐승과 다르고. 더러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의하면. 이건 차마 더러워서 들을 수도 없다.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까지. 그래서 이미 습속이 그런 게 퍼져 있어서 그런 거를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약간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약간 일본을 더 오랑캐라고 보는 그런 것들에 좀 한몫하지 않았나. 일본이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왜 발전했냐? 그게 기술이 발전한 게 그 장인제도 그런 게 좀 천하일이라는 장인제도가 있었는데, 조선은 기술직을 굉장히 천시했죠, 그쵸? 모습을 보이는데, 반대로 이제 일본은 천하일이라는 그런 직위를 주어서 약간 장인 정신을 굉장히 높이 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현대까지도 있지 않았나. 그쵸.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특히 그건 좀 의외네요. 기술을 천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건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약간 이런 기록들이 좀 남아 있고요. 특히 실학자들 있죠.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조선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실학자들은 이제 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좀 우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일본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런 제도들이 실학자에게도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문화의 차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현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술을 되게 우대시해주고, 현대 입장에서 동성을 어쨌든 간에 금기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진보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그쵸. 사실상은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물론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이루어진 건 맞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마인드를 좀 가지지 않았으면은 그 당시보다는 좀 더 발전적일 수 있지 않았나. 마냥 이 사람들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오랑캐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학자들의 그런 마인드처럼 저건 좀 좋다, 저건 좀 배울 만하다, 이런 것들을 좀 수용했으면 어땠지 않았을까. 네. 이게 진짜 유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종교도 그렇고
약간 좀 일본인들이 열린 마인드가 있는데 신이 많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인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본도 약간 신이 많단 말이에요. 특정 종교가 막 차지를 하고 있는 비율도 우리나라만큼 크지도 않고. 지금 자료 봤을 때 일본 종교 분포가 신토, 불교, 기독교. 근데 이게 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특히 불교의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신토와 결합된 불교. 신토와 결합된 불교여가지고 음. 기본적으로 이 신 자체는 많아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일본이 종교라든지 뭔가 새로운 문화라든지 그런 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배척적이지 않은 측면이 강한데 거기에 이제 기술직을 그동안 우대해왔다라는 것까지 보여지잖아요.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 일본이 또 빠르게 적응을 하고 발빠르게 변화해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해낸 게 사실 과거부터 그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물론 뭐 현대에 와서는 또 일본이 아날로그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면 또 뭐 장인 정신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과거의 것들을 좀 유지 계승을 하되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다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정체돼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유럽 국가들보다 비교했을 때 빠르게 성장했었던 이유는 그런 데 있지 않나 하면서 약간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아간 게 일본이 그 당시에 동성혼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좀 충격적이네요. 민수 씨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 몰랐어요. 아니 근데 남색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네. 동성혼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민수 씨 오늘 어떠셨나요? 아이씨 방금 전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그랬다고요. 저는 아쉬웠다고요. 아쉬웠다. 통신사로 보내가지고 왜 이렇게 짜증내세요? 왜 이렇게 짜증내세요? 좀 따라하지. 좋은 거는. 항상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진심인 분이라서 그런 얘기만 나오면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으십니다. 재밌네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ly moly, he got one.